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동훈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에서 21%, 3%포인트 하락했을 때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것을 폭락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20% 무너지고 10%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21%에서 26%로 무려 5%포인트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식시장도 아닌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은 분명한 대폭등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6%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 당시에 노무현의 지지율은 15%였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까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이와 같이 여론재판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기준선은 마지노선은 지지율 15%라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 26%. 탄핵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재명, 한동훈이가 장난질을 쳐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에 한동훈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고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한동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갖고 있으며 김기현 전 대표도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2조 심판과 지구당 부활 논쟁 대신에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의 빈 깡통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훈의 거품이 빠지면서 지지율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는 2월 첫째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첫 여론조사는 6월 둘째 주에 있었습니다. 이 두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은 4개월 전 20대에서 14%포인트나 폭락해서 현재 5%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대 지지율도 6%포인트 하락해서 현재 5%입니다. 2030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한동훈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40대에서도 5%포인트, 50대도 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다만 60대에서만 4%포인트 상승해서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의 주력 지지층은 70대 이상입니다. 4개월 전 45%이던 지지율이 현재 31%까지 내려가서 무려 14%포인트나 폭락해버렸습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1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0대와 40대에서도 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심각한 지지세가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한동훈을 거부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8%포인트나 폭락해서 현재 15%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도 한동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중도 성향이나 민주당 성향에서는 지난 4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4% 내지 5%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의 지지세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63% 지지율이었습니다. 현재는 43%, 20%포인트가 이탈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80%, 일반 국민 2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지지율이 20%포인트나 빠져서 현재 4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57%가 반 한동훈 세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연합할 경우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앞으로 한 달 보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현재 추세라면 한동훈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 백서가 나오게 될 경우 한동훈의 총선 책임론이 크게 번지게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입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이라는 거대한 초롱성이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의 인기는 거품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으면서도 문재인은 이재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늘을 날았습니다. 우파들에게 분통만 남겨두고 아직도 우파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 기술의 첫 해외 수출을 성사시켰고 현대 로텐과의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에 해당하는 규모의 고속철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의 연간 5억 달러 규모의 우라늄 공급 협약 모유도 체결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텅스텐, 올리브텐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60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묵묵하게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지지율 폭등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은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는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역할을 포기하고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대결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정말 가소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한동훈에게 당대표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책임당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한동훈이가 장난질을 쳐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김재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